몇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다 말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뭐 딱히 크게 변하는 거 없을 거야. 딱히 크게 변하는 거 없이 수업은 똑같은 시간대에 진행할 거고, 클리닉도 똑같이 6시 반에 할 거고, 클리닉 난이도를 조금 낮출 거야. 내가 이제 너네들 클리닉 푸는 걸 내가 보잖아. 그러면 거의 책을 펴놓고 비슷한 문제를 찾아가지고 푸는 것 같은데, 그렇게 푸느니 조금 더 난이도를 낮출 거고. 그리고 요 책이 내가 봤을 때 너네가 그동안 수업 방식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너네 단원평가도 연습 문제도 그냥 다 숙제로 나가지. 개념편, 유형편 가릴 거 없이 문제 다 풀지. 안 빼놓고. 아마 유형편이나 개념편 연습 문제는 그냥 풀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 그래서 일단 어차피 오늘부터 아예 새로운 단어를 나가니까 일단 새로운 단어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나갈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내가 생각했을 때 앞에 내가 전에 듣기로 원해방 정식 파트랑 도형이동 파트부터 모르는 게 엄청 많다고 들었어. 그래서 그쪽 파트들을 쌤이 책을 하나 더 시켰거든. 그래서 그걸로 좀 풀리면서 모르는 거 쌤이 한 번 더 찝어줄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전에 나갔던 파트들에서 모르는 것도 한 번 짚고 넘어갈 거고, 오늘부터 새로운 단원을 나가긴 하니까 새로운 단원 개념은 새로운 단원으로 나갈 거고, 그래서 좀 병행하면서 나갈 거야. 일단 오늘은 그냥 개념은 나가지만 너네가 시킨 거 책 오고 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하루에 조금씩 뭐 평균좌표, 직방 그 순서대로 쭉 해서 했던 거 복습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일단 너네 먼저 숙제한 거 질문부터 받는 다음에, 너네 질문 좀 하니? 질문하라고 하면? 숙제를 다 해왔을까?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편하게. 그리고 쌤이 생각했을 때 이제 숙제를 좀 바꿔서 나갈 거긴 한데, 숙제에 대한 질문도 웬만하면 클리닉 때 하고, 내가 클리닉 양을 좀 줄여줄 테니까 그 대신 숙제에 대한 질문도 조교들이랑 좀 어느 정도 해결을 봐야 될 것 같아. 엄청 어려운 문제는 내가 다 풀어줄 거고, 근데 이제 쉬운 문제들은 조교들이랑 웬만하면 해결하고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쌤이 조교 클리닉 제대로 붙여줄 테니까 조교들한테 질의응답하고, 그 대신 내가 수업 때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줄 거야. 수업 때 문제를 많이 풀어주고 너네한테도 그대로 이어서 풀게 시킬 거야. 그럼 너네가 좀 더 풀기 쉽지 않을까? 그치? 내가 풀고 그 다음에 너네가 그거랑 숫자만 바뀐 문제 밑에서 풀고,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면 너네가 좀 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할 거고, 일단 지난 시간에 도형이동 숙제가 나갔겠지, 그치? 개념편, 유형편? 숙제 다 한 사람. 근데 너네 숙제 얼마나 하는지 몰라. 숙제 다 했어, 현이? 네. 숙제 다 한 사람? 다 했어? 딱 알겠어. 어차피 뭐 내가 내준 숙제는 아니니까 뭐라고 하지 않을게. 숙제 어디서부터 어디였는데? 도형이동 처음부터 끝까지야? 그 다음에 유형편은 전부? 이거 개념편 아니야? 그지? 유형편은? 그래? 유형편은 전체가 다 숙제였던 거야? 숙제 질문. 개념편 18번이요. 그냥 18번.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얘들아 이거 문제까지 못 알아들어도 돼. 어차피 내가 말했듯이 오늘 기억 리셋하는 시간이거든. 어차피 다음 나갈 단원 앞에 있는 거 하나도 안 나와. 그냥 도형 하나도 안 나오고 집합이라는 완전 새로운 거 배울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금 이해 못한 거 있더라도 다시 채워 넣을 거야. 그러니까 오늘 시작하는 단원부터 안 놓치고 들으면 돼. 알겠지? 요거는 뭐 그 전에 배웠던 거니까 못 알아듣더라도 최대한 들어봐요. 그래서 너네가 이제 제일 요 단원에서 도형의 이동 단원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문제들은 뭐냐면 지금 너네가 보고 있는 것처럼 어떤 그림을 주고 도형을 이동하는 식을 줘. 그 다음에 얘를 이동하고 나면 어디로 가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어. 그럼 이게 순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해야 돼. 너네는 알고 있어. 점 x, y를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b 이동하면은 점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옮기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네들은 요 옮긴 만큼 좌표에 더해주면 됐었어, 그치?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앞에 이 표현이 익숙하지 않겠지만 앞에 f라는 게 붙은 순간 얘는 마치 함수와 같은 거였어, 그치? 도형이었어, 그림을 그려놓은 거였어, 그치?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이런 것처럼 왼쪽에 어떤 x와 y로 이루어진 식이 들어가고 오른쪽에 0이 들어가는 어떤 그림이야, 그림. 그냥 이거 그림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런 식을 내가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b 이동할 거면 뭐 하라고 배웠냐면 x를 식에서 다 지운 다음에 x 빼기 a를 넣으라 그랬고, 그치? 식에서 y를 다 지운 다음에 y 빼기 b를 넣으라 그랬어.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2x-3y 더하기 5는 0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었어, fx, y가. 내가 근데 예를 들어서 fx-1, y 플러스 1 요걸 적어뒀어. 그럼 얘들아 얘는 뭐 하라는 거야? x 지우고 x 자리에 x 빼기 1 넣으라는 거야, 그치? 얘는 의미하는 게 뭐야? y 지우고 y 자리에 그 대신에 y 플러스 1 넣으라는 거야. 그럼 이동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동하라는 거냐면 얘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아니야? 1 이동하라는 거고, 그치?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 이동하라는 거였어, 그치?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도형의 이동이기 때문에 점과 정반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 값들을 이제 x, y 자리에 넣어주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것뿐만 아니라 뭐도 배웠냐면 대칭 이동도 배웠잖아요, 그쵸? 그래서 걔네들이 섞여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 섞여서 나온 거에 유의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얘에서 얘로 바꿀 때 어떤 짓을 했는지를 다 손으로 적어내면 돼요. 먼저 처음에 원래 이렇게 생긴 도형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보시면은 왼쪽은 x가 x 플러스 1로밖에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동하면 되냐면 x가 x 더하기 1이라면 어떻게 돼야 되죠? x축으로 마이너스 1 이동하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이게 곧 f x 플러스 1의 y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조립해 나가는 거야, 이 방법대로. 그 다음에 왼쪽은 끝났어, 그치? 오케이? 이제 오른쪽 y가 e-y가 되도록 너네가 무언가 행동을 해줘야 돼, 그치? 근데 얘들아, 쌤이 무조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려줄게. 무조건 대칭 이동부터 해, 얘들아. 대칭 이동을 해야 된다. 대칭 이동하면 얘들아 주로 뭐가 바뀌어? x랑 y가 바뀌던가 혹은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던가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어, 그치? 요게 대칭 이동을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요. 맞니? x축에 평행 이동하면 y의 부호가 바뀌고 y축에 평행 이동하면 x의 부호가 바뀌어, 그치? y는 x에 평행 이동하면 x랑 y랑 위치 바꾸면 된다 그랬어, 그치? 그러면은 얘부터 바꿔야 안 헷갈려. 그럼 쌤이 말한 대로 y가 지금 결국 나중 결과식을 보니까 마이너스 y가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를 할 거냐면 이제 x축에 대칭시키는 거야. x축에 대칭시키고 나면 식이 어떻게 바뀌어? f에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y가 돼. 인정? 그치? x축 대칭하면 y 자리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 적으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 다음에 잘 봐. 얘와 이제 마지막 결과식으로 쌤이 이제 한 번에 갈 건데 마지막 결과식이 어떻게 적혀 있냐면 fx 플러스 1에 e-y인데 이걸 마이너스로 묶어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 그치? 이해돼? 얘들아, 쌤이 왜 묶었냐면 우리 평행 이동하는 거는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y 쓱쓱 지우고 y 자리에 그 무언가를 적어 놓는 그런 형식이었어, 그치?
그럼 얘는 이 결과식이 y를 지우고 뭘 적은 걸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럼 이게 마이너스 y 빼기 지금 원래 우리 이 전의 식에는 이 자리에 y가 적혀 있었는데 마이너스 뒤에 그치? 갑자기 얘가 y에서 y 빼기 2로 바뀌었어 그치? 그럼 이게 뭐 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y축으로 2 이동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치? 이해돼? 마이너스 y의 y 자리에 y를 지우고 y 빼기 2를 적었잖아 그치? 그럼 빼기 2니까 도형에서는 x축, y축으로 이만큼 이동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우리가 했던 이제 이 설명서를 우리가 적어놨잖아 그치? 이 설명서대로 옮기기만 하면 되겠다. 그러면 x축으로 이제 마이너스 1 이동하면 여기다 다시 그릴게. x축으로 마이너스 1 이동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탁 여기 걸리겠지 그치? 왼쪽으로 항상 가니까. 그럼 그림 어떻게 그려져? 얘가 여기 딱 걸리니까 요렇게 그려질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왼쪽으로 딱 한 칸 이동한 거예요 지금. 여기 똑같이 3이고 여기가 똑같이 2고요. 여기가 이제 0이고 1이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 그치?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x축 대칭하기로 했어요 그쵸? 그럼 x축 대칭하면 어디로 가게 돼요? 요 아래로. 위아래가 뒤집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런 양말 모양 되겠다 그치? 해서 원래 2고 3이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그쵸? 여기가 이제 원래 여기가 사실 1이었죠.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1일 거고 여기가 1인 이런 그림이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y축으로 얼마 이동하라고 그랬어요? 2 이동하라고 문제에서 그려져 있다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이동해야 되죠? 위로 두 칸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위로 두 칸 가면 되니까 요게 여기 탁 걸리겠다 그쵸? 그러면 위로 두 칸 이동하면 얘가 일로 올라가는 거니까 요게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그쵸? 요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였던 게 0으로 올라오고요 여기 0이었던 게 2로 올라오고요 마이너스 3이었던 게 마이너스 1로 올라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다. 그럼 답을 찾아보면 2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한 번에 지금 설명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여기 어차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도형의 이동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단원에서 뭐를 기억하면 되냐면 도형을 옮길 때랑 점을 옮길 때랑 왜 식이 달라지는지는 몰라도 도형을 옮길 때는 그 옮긴 것만큼 실제로 더하면 되는 거고 점을 옮길 때는 도형을 옮길 때는 반대로 빼줘야 된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건 일단 넘어갑시다. 나중에 다시 한번 저랑 볼 거예요. 더 질문 있을까요? 숙제에서? 없으시면은 집합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얘들아 우리 집합이란 걸 완전 처음 배울 건데 완전 새로운 개념인데 아마 친숙하게 느껴질 거야. 집합이란 건 뭐냐면 약간 동아리 같은 거야. 특정 조건을 똑같이 만족하는 숫자들을 모은 게 집합이야. 근데 꼭 숫자일 필요도 없고 나중 가면 별의 별 것들을 다 집어넣을 거야. 근데 우리가 동아리를 만들면 뭐해 처음에? 이름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동아리 이름 정해야 되고 어떤 목적의 동아리인지를 정해야 돼 그치? 이해돼? 근데 그 어떤 목적인지가 누가 봐도 명확해야 되지 않아? 잘생긴 사람들이 모이는 동아리 이런 거 말고 야구부, 축구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테마를 정해야 될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집합이라는 걸 배울 건데 얘는 어떤 거냐면 어떤 특정한 기준에 맞춰서 어떤 특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것들의 모임인 거야. 모아놓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수학이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 얘를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집합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름이 필요해. 보통 근데
알파벳 중에 대문자로 이름을 붙여. 그러고 나서 뭐 할 거냐면 요 안에다가 요 집합 안에 들어가는 애를 중괄호 사이에다가 넣어서 쓸 거야. 이해돼? 그래서 집합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기준으로 어떤 것들을 모아둔 건데 이렇게 이름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애들을 나열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제 있잖아. 아까 내가 말했듯이 누가 보든 달라지면 안 돼, 그 기준이. 이해돼? 누가 내가 정하든 너네들이 정하든 요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숫자의 모임 이거를 집합 A라고 했다고 치면은 얘는 있잖아. 누가 고르든 달라지지 않아? 그치? 예를 들어 나는 7을 좋아해서 여기다가 7만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5도 넣고 13도 넣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숫자의 모임 이런 걸로 집합을 정해되면 얘는 집합이 아니야. 누가 정하든 달라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7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얘들아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애들은 누구누구 있는 거야. 그러면 누가 봐도 내가 풀든 너네가 풀든 7보다 작은 자연수 1, 2, 3, 4, 5, 6 이건 누가 보더라도 요 6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 그치? 이런 식으로 누가 정하든 똑같은 결과값, 똑같은 사람, 똑같은 숫자가 모이게 되는 걸 집합이라고 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그 숫자들을 모아놨잖아. 그치? 요 한 명 한 명을 뭐라 그러냐면 이 집합의 원소라고 불러. 오케이? 원소라고 불러. 집합의 구성원인 거지. 집합 안의 구성원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부르는데 그걸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집합의 이름을 적고 중괄호를 쓴 다음에 저희 집합 안에는 저희 동아리 안에는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쓸 거야. 집합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야.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얘들아 그럼 집합에서는 두 가지 성질에 유의해야 돼. 첫 번째 얘들아 동아리야. 같은 사람이 자기 이름 2번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그치? 여기에 똑같은 숫자가 있어도 2번 적으면 안 돼. 이해되지? 한 숫자는 딱 한 번만 적을 수 있어. 오케이? 중복돼서 적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5를 딱 여기 동아리에 가입 신청하려고 보니까 이미 5가 있어. 그럼 굳이 적을 필요 없는 거야. 이미 집합 안에 저희 집합 안에는 5가 있어요 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럼 똑같은 중복된 원소가 절대 없겠다.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들아 동아리에는 굳이 순서를 나열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얘가 전달하고 싶은 정보가 뭐야? 집합 A, 동아리 A 안에는 얘네들이 들어가 있어요를 설명하고 싶은 거지 어떠한 순서 관계를 나타내고 싶은 게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는 크게 순서를 정해서 쓸 필요가 없어. 우리가 보기 좋으니까 1, 2, 3, 4, 5, 6 이렇게 쓴 거지. 예를 들어서 쌤이 이거를 2, 3, 1, 4, 6, 5라고 써도 절대 틀린 표현은 아니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요 안에서의 순서 관계는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중복된 거 넣지 않고 순서 관계가 중요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알아두세요. 오케이? 자 그럼 이 다음에요. 이제 이 원소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이런 걸 궁금해할 수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요 집합 A의 경우에는 1이랑 2는 집합 A의 원소예요. 맞아요? A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죠? A라는 동아리에 속해 있잖아요. 그럼 그걸 기호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원소 1이 A라는 집합에 속해 있어요 해서 요런 기호로 나타낼 거야. 오케이? 요 기호 꼭 기억해 두세요. 요 기호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요 원소가 요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를 나타내는 거야. 그치? 이해되세요? 그럼 얘들아 요 A라는 집합 안에 7이 있니? 7 없어. 그치? 그럼 7은 요 집합 A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그걸 기호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7은 A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초반 파트에서는 집합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기호들과 개념들을 정의를 할 거니까 똑바로 집중해서 들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얘는 어떤 원소가 A에 포함된다. 얘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거야. 얘들아 근데 내가 처음에 예시를 7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들어서 그렇지 만약에 내가 이런 모임을 만들고 싶어. 10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내가 아까 어떻게 적으라고 그랬지?
이름 적고 이 모임의 이름 A라고 이 집합의 이름 A라고 정해주면 이름 적고 A라는 동아리에는요 1도 있고요 2도 있고요 3도 있고요 4도 있고요 언제 100까지 다 적어 그치? 그럼 너네 보통 어떻게 적어 그냥? 여기에 점점점만 적어도 다 웬만한 사람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그치? 1, 2, 3 아 이거 자연수 나열하고 있는 거구나 그치? 그럼 1, 2, 3 점점점 99 혹은 뭐 98, 99 이런 식으로만 적어도 얘들아 요 사이 안에 4부터 98까지 있다는 거 이해되니? 그치? 4부터 98까지 있을 것 같지 그치? 그래서 요런 식으로 나타낸다. 근데 수학자들이 이런 거 엄청 싫어해. 뭔가 이런 딴지를 걸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 요 안에 여기서부터 갑자기 5부터 시작할지 어떻게 알아 그치? 여기 사이 숫자가 빠질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점점으로 나열하는 걸 싫어해서 수학자들이 발견해낸 새로운 방법이 있어. 일단 이런 식으로 되는 원소들을 다 나열한 거를 어떻게 나열하는 거라고 하냐면 말 그대로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 그냥 이름, 집합의 이름을 적은 다음에 요 뒤에 되는 원소들을 다 직접 적어주는 거야. 요렇게 그럼 얘네들의 장점은 뭐냐면 내 눈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확실히 보여 그치? 아 1, 너 여기 있구나. 너 99, 너 여기 속해 있구나. 누가 들어있는지 확실하게 보여 그치? 이해돼? 근데 단점은 뭐야? 사람 수가 졸라 많아지면 다 쓰기 너무 귀찮아 그치? 언제 다 쓸 거야? 그치? 사람 수가 많을수록 나타내기 불편하고 얘네들의 규칙을 찾기 힘들어. 얘네들이 왜 모여 있는지는 모르는 거야. 사람 이름만 잔뜩 써 있어 봐. 아, 얘네들이 동아리인 건 알겠는데 무슨 동아리인지를 잘 모르겠잖아. 규칙을 찾기 어려워. 보기 눈에 잘 보이는 대신에.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방법이 바로 조건제시법이라는 방법이야. 얘는 나타내는 방법이 참 특이하거든. 얘들아 봐봐. 어쨌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집합의 이름을 먼저 나타내줘야 되는데 괄호도 똑같이 열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발을 하나 칠 거야. 그래서 이 왼쪽에는 뭘 적을 거냐면 x 이런 것처럼 변수 이름을 적을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엔 뭐가 붙을 거냐면 어떤 기준으로 합격시킬 건지를 적을 거야. 다시 말하자면 얘가 의미하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쌤이 예시를 들어볼게.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한번 적어보면 x 적고 여기다가 x는 99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그냥 한국말을 혹은 식으로 적어버리는 거야. 무슨 의미냐면 요 오른쪽을 만족시키는 x를 요 안에다 다 담아놨어요 라는 거야. 이해돼? 요 오른쪽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을 여기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발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누굴 담을 건지 그리고 그 담긴 애의 성질이 뭔지가 오른쪽에 적혀있겠다. 그치? 얘랑 정확하게 똑같은 표현입니다. 맞죠?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아니 어차피 x일 텐데 여기다 x를 적어야 돼요? 이렇게 변형돼서 나중에 나오겠지. 조건은 x에 대해서 주는데 상자에다 담는 거는 x 더하기 1을 담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실제로 얘들아 뭐가 들어가게 되는 거야? 1부터 99까지 x는 준비가 되어 있어. 그치? 근데 내가 상자에는 뭐 담아? x 더하기 1을 담는 거야. 그치? 그럼 실제로는 2부터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100까지 담아지겠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내가 준비해놓은 건 1부터 99인데 왼쪽에 상자에 뭘 넣는다고 적혀있어? 집합에 x 더하기 1을 담는다고 적혀있으니까 1부터 99인데 더하기 1을 하니까 2부터 100까지가 들어가게 되겠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의 장점은 뭐야? 뭘 담는지가 너무 명확해. 그치? 아, 야 너네 왜 모였나 했더니 99 이하의 자연수 모이라고 해서 모인 거구나. 그리고 아무리 많고 엄청나게 많아도 명확하게 다 나타낼 수 있어. 그치? 다만 이 위에 거에 비해서 실제로 누구누구 들어있는지 보기에는 아쉬워. 그치? 얘네들이 어떤 조건에 맞춰서 들어가 있는지만 알고 있으니까 한눈에 누가 들어있는지를 보긴 아깝다 이거지. 그치? 어렵다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둘의 각 장점이 있다. 그래서 너네는 얘네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쓰게 될 거야 앞으로. 오케이? 그래서 집합을 나타내는 두 가지 방법을 배웠고 나중에는 조금 더 직관적인 방법을 하나 배울 건데 다음 단원에서 많이 쓰겠지만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있냐면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얘는 다음 단원에 조금 더 자세히 배울 건데요. 벤이라는 수학자가 만들었다고 해서 벤 다이어그램인데 얘들아 이름만 복잡한 거야. 어려운 개념이 아니야. 뭐냐면은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게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그려서 걔네 안에 박스 안에 누가 들어있는지를 눈에 보이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냐면 각각의 얘는 보통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의 집합을 나타낼 때 쓰는데요. 집합의 이름을 요 위에다 적고요.
얘 주머니를 이렇게 그려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원소를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아까 요 1, 2, 3, 4, 5, 6을 내시로 들면 그냥 요 안에다가 여러분 1, 2, 3, 4, 5, 6 적어주시면 돼요. 이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하나일 땐 솔직히 큰 의미 없겠죠. 근데 뭐에 용이하냐면 두 개의 집합을 같이 볼 때요. 요건 축구부고 요건 야구부예요. 그러면은 축구부에만 가입한 애도 있을 거고, 그치? 야구부에만 가입한 애도 있을 거고, 둘 다 가입한 애도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이러면 두 집합의 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 여기 둘이 겹친 애는 A랑 B 동원이 둘 다 들어간 애구나. 요 왼쪽에 있는 애는 A는 들어갔는데 B는 안 들어갔구나. 이 오른쪽에 있는 애는 B 집합에는 속하지만 A에는 안 속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집합의 관계를 볼 때는 이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살펴보게 될 거니까 이 이름 조금 익숙해지세요, 알겠죠? 그래서 집합을 나타내는 세 가지 방법에서 결국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들아, 지금까지 내가 설명했던 건 개수를 다 셀 수 있다, 그지 않아? 99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몇 개겠어? 100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 몇 개겠어? 99개겠지, 1부터 99까지. 근데 얘들아, 집합은 말 그대로 누가 봐도 만족하는, 누가 봐도 똑같이 셀 수 있는 규칙으로 똑같은 원소들을 넣어놓은 게 집합이라고 그랬어, 그치? 그러면 이제 그냥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자연수의 모임. 얘들아, 이것도 집합이잖아. 아까 집합이 뭐라 그랬는데? 누가 봐도 명확한 기준으로 똑같은 걸 만족하는 애들 모아놓으면 그게 집합이라고 그랬어, 그치? 그게 뭐든 간에, 그지? 그러면 자연수의 모임, 이걸 내가 A라고 놔도 얘도 집합이겠네, 그지? 여기 몇 명 살까, 얘들아? 엄청 많아, 그치? 셀 수 없어. 그걸 우리가 뭐 하다 그러냐면 무한하다 그래, 그치? 자연수의 개수는 무한히 많기 때문에 이 집합에 사는 사람도 무한히 많을 거야, 그치? 이해돼? 그러면 얘는 개수를 우리가 논할 수가 없겠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합의 개수로 두 가지로 분류할 건데, 첫 번째로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나눌 거야. 그래서 유한집합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아, 저희 동아리 A에는요, 저희 집합 A에는요 몇 명 살아요 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으면 그게 유한집합인 거고, 그래서 유한집합은 뭐다? 개수를 셀 수 있어. 그럼 무한집합은 뭐겠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무한히 많은 거야. 그러니까 몇 개라고 말하지 못하고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걸 무한집합이라고 부를 거야.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있잖아, 얘들아, 개수에 대해서 논하다 보니까 혹시 거기 동아리에 몇 명 들어있어요? 그 집합에 몇 명 들어있어요? 그 숫자를 뭔가 나타내고 싶지 않아? 그지? 수학자들 그런 거 못 참지. 기호로 다 나타내고 싶어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센다에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넘버링이라 그래, 그치? N으로 시작하는 영어잖아, 그치? 그래서 집합 A에 속한 사람 수, 원소 수를 NA 이렇게 나타낼 거야. 마치 함수 같은 거지. 요 안에 들어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사람이 몇 명 들어있는지를 나타내겠다는 거야. 그러면 요 집합 A에 대해서는 NA가 얼마인 거야? 6인 거야, 그치? 6명 들어가 있으니까, 그치? 들어가 있는 사람 수를 나타내겠다는 거고, 쟤는 6인 거고, 얘는 얼마? 99인 거고, 그치? 그러면 얘들아, 무한집합에 대해서는 NA를 나타낼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사람 수가 엄청 많으니까, 그치?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쌤이 쫙 기호를 엄청나게 많이 알려줬고, 뭔가 용어도 많이 알려주고 기호도 많이 알려줘서 너네가 이걸 직접 혼자 문제를 풀려면 좀 어려울 거야, 그렇지? 그래서 나랑 같이 문제를 몇 개 풀어보자. 옆에 개념 체크를 한번 같이 볼까? 1번 다음 집합의 원소를 모두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냥 저 조건으로 사람 모집했을 때, 숫자 모집했을 때 누구누구 속할 것 같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볼까요? 여러분 1번, 2번 이렇게 풀어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몇 명은 나랑 면담을 했지만 너네 다 한 명씩 나랑 면담을 해야 돼. 새로운 친구들은 솔직히 안 해도 되는데 원래 있었던 친구들은 내가 일정을 잡아서 좀 면담을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얘들아 근데 괄호는 꼭 중괄호로 써줘야 돼. 너네가 소괄호 좋아한다고 소괄호 쓰면 안 돼, 알겠지? 아니 1번은 괄호 안 써도 돼. 그냥 원소가 누구누구 속해 있어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뭐 집합의 기호로 나타내도 되지만 꼭 안 나타내도 되는데 이왕 나타낼 거면 중괄호를 써라. 오케이? 자 그러면 같이 보시죠. 자 4보다 작은 자연수 누구누구 있어요? 그냥 1, 2, 3 이거 할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냥 1, 2, 3 적어달라는 거예요. 여기 누구 속하니? 저런 식으로 규칙에 따라 넣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10 이하의 홀수의 개수. 홀수 뭐예요? 1, 3, 5, 7, 9까지 들어가겠네. 그치? 그래서 1, 3, 5, 7, 9가 속해요. 왜냐면 얘는 뭐 집합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누구누구 그 안에 사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다. 그치? 그 밑에 있는 2번은 속하면 무슨 기호 쓰는 거야? 속하면 이 모양이야. 이. 오케이? 안 속하면 여기다 땡 치면 되는 거야. 그치? 우리 같으면 는, 다르면 는에다가 땡 치잖아. 그치? 속해 있으면 헷갈리면 안 돼 얘들아. 왼쪽에 뭐가 원소고 오른쪽에 뭐가 와야 되는 거야? 집합의 이름이 와야 되는 거야. 그치? 이해되지? 이게 가끔 헷갈리잖아. 너네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절대 얘를 왼쪽 방향으로 그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무조건 오른쪽으로 들고. 우리가 부등호 같은 건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잖아. 그치? 얘는 그냥 웬만하면 무조건 오른쪽 방향으로 쓴다고 생각하면 돼. 이런 거 없다고. 이런 거. 오케이? 무조건 이 모양으로 쓰고 왼쪽이 원소, 오른쪽이 집합. 얘가 얘를 포함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 4번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까요? 3번, 4번 제가 돌아다니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한테 풀게 하고 저도 똑같이 풀어주고 혹은 어려운 문제는 제가 먼저 풀고 여러분들이 그 밑에 문제 풀어보고 이런 형태로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어쨌든 집합이니까 A는 하고 중괄호를 치긴 해야겠죠. 여기다가 뭔가 적고 중괄호를 닫으면 되겠죠. 무조건 A는이 먼저 오게 해주세요. 고. 아무래도 조건제시법이 처음 보면 좀 어려울 거예요. 조건제시법 헷갈리시는 분들 위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얘는 예고문이에요. 예고문. 야, 나 뒤에서 이걸로 설명할 거야. 뒤에서 내가 성질을 얘 이름으로 설명할 거야. 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네가 X가 싫어. 그럼 A로 말해도 되는 거. 그 대신 여기도 A로 설명을 해야겠지. 그렇지? 여기는 이름인 거예요. 여기 숫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조건제시법의 앞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뒤에 내가 이 문자 가지고 설명할 거야. 내가 이 문자로 요 원소들을 나타낼 거야. 이 뜻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x를 썼으면 뒤에 x는 어쩌고 저쩌고 뒤에서 x의 성질을 설명하고 있겠죠. 그렇죠? 조건제시법을. 이해하시죠? 응? X 쓰면 되는 그렇죠. x를 쓰고 그 대신 뒤에 거 설명도 x는 오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써야겠죠. 오케이? 앞에 이름을 적어주는 거. 대표할 이름. 소리도 잘했는데 여기는 무조건 문자가 앞에 이렇게 5자리에 5 대신에 x를 한번 써볼까. 그래놓고 뒤에 x가 어떤 녀석을 넣을 건지 설명을 줘. x는 오이하의 자연수를 넣을 거야. 그렇지? x의 성질이지. 오케이. 그래서 조건제시법만 유의해서 쓰세요. 꼭 웬만한 상황에서 둘이 등장하지 않으면 x를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 x만 여기다 담았어. 근데 x는 어떤 애들이냐면 x는 오이하의 자연수였어. 이런 식으로 설명을 뒤에서 해주는 거지. 오케이? 요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고3 때까지 평생 조건제시법은 볼 거기 때문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요건 같이 한번 봅시다. 유한집합, 무한집합. 여기서 공집합이라는 말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공집합은 간단하게 말해서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집합인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공이라는 게 빌공짜거든요. 숫자 0이 아니라. 그래서 공집합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 0개. 0개인 집합.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집합. 예를 들면서 어떤 게 있어? 남자이면서 여자인 사람의 모임. 이런 거 하면 아무도 안 들어가겠지, 그치? 0보다 크면서 0보다 작은 수의 모임. 이런 거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들어가겠지, 안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공집합은 나타내는 특정한 기호가 있어요. 어떻게 나타내냐면 동그라미 땡입니다. 공집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호를 본다면 아, 얘는 어떤 집합을 말하는 거구나,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집합을 말하는 거구나 해서 얘가 공집합이라는 걸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동그라미 땡 기억하세요? 알겠죠? 얘도 이름인 거예요. 마치 A같이 이름인 거예요. 얘 이름이 동그라미 땡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는 1 이렇게 썼을 거, 공집합은 A는 동그라미 땡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안 쓰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으면 그럼 이렇게 써야 되나? 아니에요. 괄호 안 씁니다. 뭐 안 들어가 있을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동그라미 땡. 그래서 얘가 공집합을 나타낸다. 뭐다? 아무것도 안 속해 있는 집합. 그러면 4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기억 다 조건제시법으로 줬어요. 그쵸? 조건제시법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뭐 한다는 거예요? 앞에 x를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x들? x는 18의 양의 약수. 셀 수 있겠죠. 그쵸? 약수의 개수는 우리가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기억은 유한집합이겠다. 그쵸? 니은은요? x제곱 더하기 2는 0을 만족하는 실수 x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쵸 여러분?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숫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 생각해보면 x제곱은 마이너스 2를 만족해야 되는데 이거는 풀면 뭐가 나오죠? 복소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얘를 만족하는 실수해가 없기 때문에 저 집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x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니은 같은 게 뭔 거예요? 동그라미 땡인 겁니다. 그렇죠? 공집합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속하는 집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보다 큰 홀수 셀 수 있어요? 개 많죠. 그렇죠? 못 세요. 무한히 많습니다. 디귿은 무한집합. 리을은 x는 짝수인 소수. 여러분 짝수인 소수 뭐 있게요? 2밖에 없습니다. 2.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0.1 이런 게 아니라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그런 애들을 말하는 겁니다. 2, 3, 5, 7 이런 애들이요. 그렇죠? 짝수인 소수는 2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과 2 사이의 유리수 무한히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음도 무한집합이 될 거고 비읍 x는 3k. 여러분 비읍 안에 뭐가 들어갈지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실래요? 비읍이라는 집합 안에 어떤 원소들이 들어가게 될까요? k는 1, 2, 3을 할 건데 실제 집어넣는 거 뭘 집어넣는데요? 3k를 집어넣는데요. 그렇죠? 실제 집합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369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얘는 개수가 3개인 유한집합이 될 겁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죠. 자, 필수예제 1번 금방 풀 거예요. 짝수의 모임 집합일까요? 집합일지 판단할 때는 그 생각하세요. 이거 내가 하든 선생님이 하든 똑같나? 짝수의 모임 똑같겠죠. 그렇죠? 누가 보든 같은 기준으로 나열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기억은 집합일 거고요. 니은 유명한 골프 선수의 모임. 얘는 모호합니다. 그렇죠? 기준이 누가 보냐에 따라서 얘가 유명할 수도 있고 안 유명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유명하다, 예쁘다, 맛있다, 멋지다 이런 것들은 다 사람마다 달라지는 기준이고 그런 것들은 집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니은 같은 거나 디귿 같은 거 가까운 수, 가깝다는 것도 사람마다 다른 기준이에요. 그렇죠? 또 미음에 있는 맛있는 이런 것도 사람마다 다른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럼 저런 애들은 집합이 아니겠죠? 나머지 애들은 어때요? 명확하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광역시라던가 태양계 행성이라던가 명확한 기준이 나타나 있을 때 집합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죠? 옆으로 넘어갑시다. 요건 뭐 딱히 예제를 1-1번만 빨리 풀까요? 금방 푸니까.
자 일단 시합 한번 보시죠. 집합인 거 누가 보든 명확한 기준이어야 돼요. 어떤 거? 니은 100보다 큰 7의 배수. 그죠? 누가 보든 똑같겠죠. 디귿 우리 반에서 배우는 교과목의 모임. 디귿 일주일을 나타내는 요일의 모임. 누가 보든 똑같습니다. 그렇죠? 기역, 리을, 미음은 각각 잘생긴, 아름다운, 잘하는 이런 것들이 다 사람마다 다른 기준이기 때문에 집합으로 분류할 수 없겠죠. 자 옆으로 넘어갑시다. 리을 다음 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는 것은 조건제시법으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는 것은 원소나열법으로 바꿔달래요. 그렇죠? 1번 문제 한번 봅시다. 1번 문제 A는 3, 6, 9, 12 뭐가 들어가 있어요? 3의 배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한번 보시면 그럼 A라는 녀석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맛대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써보고 싶어요. 가장 쉽게 X는 몇 가지 들어가 있어요? 99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보다 작은 3의 배수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그렇죠? 이해되세요? 나 X들 나열할 거야. 근데 어떤 X들? 뒤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X들.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겠죠. 또 어떻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나타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X는 3K. 근데 나 K는 1부터 어디까지? 33까지. 여러분 이렇게 해도 똑같이 저집합 나오지 않나요? 그죠? 아까 봤던 녀석이에요. 그쵸? 아까 1, 2, 3만 넣었지만 내가 1부터 33까지 넣으면 저 집합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나타낼 수 있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2번 봅시다. 비읍. 비 어떻게 나타낸대요? 문제에서 조건 제시법이 아니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져 있죠. 자, 보고 여러분들이 규칙 찾으셔야겠죠. 뭐 같아요? 20의 약수들입니다. 그렇죠? 20의 약수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규칙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는 20의 약수 혹은 양의 약수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C와 D처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져 있는 애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원소를 다 찾아서 직접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2하의 소수니까 2, 3, 5, 7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D는요 10부터 20 사이의 짝수들을 말하고 있으니까 12부터 시작해야겠다. 12, 14, 16, 18까지. 왜? 20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문제의 조건에 맞는 것들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도 그러면 2-1번이 아니라 미안해 얘들아 2-2번 풀어봅시다. 2-2번 시간 나시는 분들은 2-1번에 1번도 풀어보세요. 제가 적어드릴게요. (2-2는) 쉽게 푸실 거고 2-1번에 1이 좀 생각보다 헷갈릴 거예요. 다들 2번은 잘 하신 것 같고 2-1번에 1번이 조금 애매하다. 대충 뭔 규칙인지는 알겠어. 그치? 나머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똑같은 것만큼 건너뛴 거니까 다 나머지가 똑같을 거예요. 뭐로 나눈 나머지? 4씩 건너뛰었잖아. 그치? 그럼 다 4로 나눈 나머지가 똑같겠다. 몇으로 똑같아? 다 1이요. 그치? 다 지금 4로 나눠보면 나머지가 1이요.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지. 그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이 앞에 부분은 조금 쉬운데 뒤로 갈수록 좀 많이 어려워질 거야.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이런 것들 좀 헷갈려, 그치? 그러면 얘들아, 외워도 쌤이 하는 말. 너네가 원방이랑 도형의 이동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수학은 유형을 외우는 거야, 그냥. 아,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지를 그냥 암기해두고 있으면 돼. 계속 들여다보면 되니까, 그치? 얘 지금 어떤 규칙으로 썼는지는 알겠어. 얼마씩 건너뛰었어? 4씩 건너뛰었어, 그치? 얘들아, 특정한 개수만큼 건너뛴 애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냐면 나머지가 똑같아. 그 건너뛴 크기만큼. 얘네들은 지금 4씩 건너뛴 순거잖아, 그치? 근데 처음에가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야, 그치? 1이니까. 그럼 다음에도 4로 나눈 나머지가 1일 거고, 그 다음에도 4로 나눈 나머지가 1일 거고, 그치? 근데 어디까지 썼냐면 97까지 썼잖아, 그치? 그럼 한 100보다는 작은 애들 다 모아둔 거 아니야? 그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다. 어떻게? 나 x 모을 건데 x는 100 이하의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물론 여러분들만의 뭔가 규칙을 찾았으면 그걸로 써도 되겠지만 어쨌든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제한 조건도 둬야겠다. 100보다 작은 애들만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얘를 대표하는 말로 적어준 거야, 그치? 오케이? 이해하세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다. 정리하시고 다음 장으로 가봅시다. 슬슬 어려워져, 얘들아. 슬슬. 지금까지는 당연히 조금 쉬운 내용을 했던 거고 이제 유형 필수 예제 3번 볼게요. 이제 얘들아, 너네가 얘가 말하고자 하는 규칙에 맞춰서 집합을 만들어야 돼. 새롭게. 잘 봐. 어떻게 만들 거냐면 지금 집합 두 개를 줬어. A는 뭐라고 줬냐면 135라고 줬어. 135. B는 뭐라고 줬냐면 -1, 0, 1 이렇게 줬어, 그렇지? 근데 그 다음에 적혀있는 게 살짝 헷갈린다. 너 C라는 집합 좀 만들어봐. 근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C라는 집합 안에 A 더하기 B를 담아줘 라는 소리야, 그치? 쌤이 말했어. 바 왼쪽에 있는 건 뭐라고? 얘네들을 담겠다는 뜻이라고, 집합 안에는. 근데 얘네들을 어떻게 만드냐면 A라는 녀석은 집합 A에서 뽑아올 거고 B라는 녀석은 집합 B에서 뽑아올 거야 라는 뜻이야. 얘들아, 이거 의미 잘 알아야 돼. 요 말 이해돼, 얘들아? 조건제시법이야. 왼쪽에 있는 애들을 포함할 건데 A라는 애는 어떤 애냐면 A에 속하는 애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 1, 3, 5 중에 하나 갖고 오란 뜻이야, 그치? 여기는요, B는 집합 B에 속하는 애니까 -1, 0, 1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치? 이해되니? 그러면 얘들아, 약간 티셔츠랑 바지 고르듯이 내가 A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뭐뭐뭐 있어. 지금 1도 되고 3도 되고 5도 되잖아, 그치? 이해돼? 그럼 그때마다 B의 값도 A와 B를 1과 -1 이렇게 뽑을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더해서 여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 1과 0 A는 1이고 B의 값은 -1인 거야. 그 다음은 0인 거야. 그 다음은 1인 거야. 이런 식으로 다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집합은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야 되는 거야. 우리 A 더하기 B를 다 넣을 거면 뽑을 수 있는 매칭을 다 해줘야겠지, 그치? 그럼 총 9가지 경우의 수들이 나오겠다, 맞지? 그럼 그걸 다 적어줘야겠다. 놓치지 않고 적는 법은 어떻게 적으면 되냐면 거기 책에 나와 있듯이 내가 A 자리에는 지금 1, 3, 5가 올 수 있고
B집합에는 마이너스 1, 0, 1이 있으니까 얘가 지금 뭐야? A가 될 수 있는 값인 거고 얘가 지금 뭐야? B가 될 수 있는 값인 거야. 그치? 그럼 얘네 둘을 더한 거를 집합에다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더해서 여기다 미리 적어봐. 0, 2, 4, 1, 3, 5, 2, 4, 6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러면 얘네들이 이 조건에 맞춰서 넣은 거야 집합에다. 그치? 근데 우리 뭐 하라 그랬어? 똑같은 거 또 넣으면 안 된다 그랬어. 그치? 그럼 얘네들을 보고 실제 집합을 만들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겠어? C는 얘네들이 들어갈 거니까 0, 1, 2, 3, 4, 5, 6 이런 애들이 들어가겠지. 2나 4 같은 애들은 두 번 나오지만 두 번 다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알고 있지? 이유는 똑같은 거 또 안 넣는다 그랬어. C는 요 규칙대로 하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D는요? D는 뭐 하래요? 양쪽에서 뽑아서 곱한 걸 집어넣어 달래요. 집합에다가. 저 의미 이해하시죠? 그럼 곱한 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얘도 표를 똑같이 만들 건데 이번엔 곱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치? A는 A에서 뽑아서 1, 3, 5 중에 뽑고 B는 마이너스 1, 0, 1 중에 뽑아서 서로 다 한 번씩 악수시키는 거야. 다 곱한 다음에 그때 나온 수들을 뒤에 집어넣으면 되겠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얘네들은 누굴 곱하면 0이 나오겠죠? 얘가 0이니까 그렇죠? 1이랑 1 곱하면 1, 3, 5 그럼 여기서 나온 결과들을 뒤에다가 다 집어넣어주면 되겠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1, 3, 5 이런 애들이 들어가겠다. 이해되시죠?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한 번도 악수 안 하는 애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얘는 여기서 뽑고 얘는 여기서 뽑으면 서로 매칭을 다 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되는 것들을 다 적어서 다 빠짐없이 넣어줘야 된다. 단 중복된 거 넣지 말고 굳이 순서 신경 쓰지 말고. 알겠지?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도 3-1번 한번 풀어볼게요. 3-1번 1, 2번 둘 다 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해드리고 이해 안 됐으면 저를 부르세요. 그럼 1대1로 옆에서 설명해드릴게요. 네. 그때 원소나 알고 꼭 심플을 써야 되나요? 그렇죠. 왜냐면은 네. 사이사이에 심플을 써야 되는 거. 네, 쓰셔야 돼요. 왜냐면 12랑 34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얘들아, 이것도 B집합을 구해버려. 그냥 B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구해놓고 내가 앞에 푼 것처럼 표를 그리는 게 안 빠뜨리고 구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앞에 그려둔 것처럼 표를 그려야 안 빠뜨리고 악수를 다 시킬 거 아니야. 그치?
자 같이 한번 보시죠. 푸는 속도 괜찮아요. 자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세요. 아까랑 똑같이 푸는 거예요. 근데 한 놈을 조건제시법으로 줬네, 그렇지?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B를 다 적어서 B를 이쁘게 이렇게 적어둡시다. 원소 나열법으로. 그래서 뭐가 더 편한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소 나열법이 두 눈에 보이니까 더 편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조건제시법이 뭐가 명확하긴 하지만 내가 누구누구 실제로 들어가 있는지 보고 싶을 때는 명단을 갖고 오는 게 빠른 거야, 그렇지?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집합 C를 어떻게 만들어요? 둘이 뺍니다, 그렇죠? 그럼 얘들아 누가 A고 누가 B인지 명확하게 구분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빼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A에서 B를 빼는 거고요. A는 A 집합 소속, B는 B 집합 소속에서 뽑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쓰셔야 돼요? 여기는 내가 A 쓸 거고 여기는 내가 B 쓸 거야. A는 요 집합에서 뽑아올 거니까 내가 요 자리에는 뭐뭐 넣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1, 2, 3 나올 거야. 그죠? B에서는 누구 나와요? 우리 마이너스 1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씩 다 압수시켜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숫자들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 빼셔야 돼요. 그죠? A 빼기 B라 그랬으니까 A 빼기 B죠 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2, 0, 3, 1, 4, 2니까 얘네들이 요 A 빼기 B의 조건을 만족하겠구나. 그럼 C에 들어갈 수 있는 건 0, 1, 2, 3, 4겠구나.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다. 그렇죠? 맞죠? 그 다음은 뭐 하라고 하고 있어요? A 나누기 B라고 하고 있나요? 그렇죠? A 나누기 B 맞나? 그렇지? A 나누기 B라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거 나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럼 뒤에는 마3, 마2, 마1, 1, 2, 3 이렇게 들어가겠구나. 적표를 만들어서 악수를 다 시켜준다 라는 게 메인 포인트예요. 알겠죠? 자 다음 예제로 넘어갑시다. 정리하고 자 필수 예제 4번. 자 이제 아까 우리 원소의 개수를 뭘로 나타낸다?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면 n 하고 그 안에 집합을 넣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요 안에 집합 이름 안 쓰고 이렇게 집합 몽둥아리 갖다 놔도 여러분 풀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 뭐라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1, 1로 이루어진 집합 원소의 개수 몇 개냐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이렇게 보더라도 그냥 2인 거 감당 되시죠? 그렇죠? 오케이? 이름을 안 쓰고 저렇게 몽둥아리를 갖다 놓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저랑 같이 유제 4번에 있는 보기들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기억 n하고 괄호 연 다음에 그 안에 집합을 넣어놨을 텐데 여기에 집합 0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요 안에 들어있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예요?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집합 괄호 안에 0 하나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원소의 개수로 보고 있으니까 몇 개? 한 개 이렇게 고르셔야겠죠. 그렇죠? 이건 틀린 거네요. 니은 n에 마이너스 1 n에 1 괄호 두 개 있다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n이라는 함수 안에 이 집합을 집어넣은 거니까 얘 원소의 개수 1개 얘 원소의 개수 1개니까 더하면 2 맞겠죠. 니은은 디귿은요 n 이상 얼마예요 이거? 원소의 개수 이 안에 들어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니까 얘는 2겠죠. 그쵸? 이건 2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n에 2, 3, 4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집합 2, 3, 4의 원소의 개수는 3개니까 얘는 3이 되겠죠. 그쵸?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쵸? 얘는 틀렸죠? 여러분들 저렇게 헷갈리게 오묘하게 나와요. 뭔가 2, 3에서 2, 3, 4 빼니까 마이너스 4? 정신 잘 잡고 잘 풀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되고요. 리을을 보시면요. 얘는 뭔가 조건이 붙어있다. 그쵸? A는 어떤 A일 거냐면 조건제시법. 나 A에다가 X를 담을 거야. 뭐를 만족하는 X? X 제곱이 내 X를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되면서 X는 실수인 애들을 집어넣을 거야 라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 이런 애는 없습니다. 그쵸?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나왔기 때문에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건 무조건 허수예요. 그쵸? 그럼 요걸 만족하는 A의 원소는 없으니까 A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땡 공집합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얘를 n이라고 표현하면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법 알아두세요.
그래서 리을도 맞는 말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미음을 보시면 A는 16의 양의학수 제가 바로 원소나열법으로 적을게요. 1, 2, 4, 8 무슨 소리야? 4 맞지? 8, 16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렇죠? B는요? 어떤 게 들어가요? 81의 양의학수니까 1, 3, 9, 27, 81 이렇게 들어가겠다. 그렇죠? A에 속한 원소 몇 개예요? 5개고요. 그렇죠? 그래서 NA는 5 이렇게 쓸 수 있고요. B에 속한 원소도 몇 개예요? 5개네요. 그렇죠? MB는 5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똑같으니까 미음은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맞죠? 그럼 우리가 맞는 보기는 니은이랑 리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배경 지식들이 필요한 문제들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부등식을 못 풀어서 방정식을 못 풀어서 못 푸는 경우는 저한테 꼭 말씀해 주시면 그 파트 보충해 드릴게요. 자, 4-1번 한번 풀어봅시다. 미안해 얘들아. 4-2를 한번 풀어보자. 4-2. B를 좀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B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집합 안에 공집합이라는 무언가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죠? 그리고 음이 아닌 정수 0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0을 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음이 아닌 정수니까 0도 포함되는 겁니다. 음수가 아니잖아요. 0도. 그죠?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집합이 뭔지를 좀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늘 헷갈리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집합에는요 당연하게도 숫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냥 모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우리 반도 집합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고1 B반도 집합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 반에 있는 너네들의 이름을 다 집합 안에 적어 넣어도 그것도 집합인 겁니다. 그렇죠? 꼭 숫자가 있으란 법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동물의 모임을 A라고 하면요 요 안에 동물들 이름 다 적으시면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더 어려운 개념인데요. 여러분, 집합 안에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글자와 숫자가 공존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규칙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글자도 있고 숫자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집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집합 안에 원소로 집합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집합의 구성 원소가 이거 어떤 거냐면 수원고 1학년이라는 내가 집합을 하나 만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 요 안에 사람 이름을 쭉 나열해도 되지만 어떻게도 쓸 수 있는 거냐면 1반, 2반, 3반 이렇게
너네들을 하나로 묶어서 얘네들도 어쨌든 집합인 거 아니에요? 그죠? 1반, 2반, 3반 얘네들도 집합인 거예요. 그렇죠? 집합 안에도 집합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거 보고 1반이 몇 명이야? 막 27, 너네 요즘 몇 명이지? 27명이고 2반이 25명이고 3반이 26명이야. 얘들아 너네 이거 보고 원소의 개수 이거 다 더해서 구할 거야? 아니야. 얘도 여전히 원소의 개수는 3개인 거야. 그게 비록 집합일지라도.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집합 안에도 이런 식으로 집합이 들어가는 것도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요 위에 있는 것처럼. 얘들아 그러면 여기 내가 적은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인 거야? 하나, 그지? 둘, 얘들아 이것도 한 덩어리인 거야, 그렇지? 요 쉼표 가장 바깥에 있는 쉼표로 구분해야 돼, 알겠지? 한 덩어리인 거야, 그렇지? 요 집합 1, 3이 원소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지? 셋, 넷, 다섯. NA는 얼마인 거야? 5개인 거야, 그렇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가장 바깥 괄호를 벗겼을 때 이 쉼표로 끊어져 있는 애들의 개수를 세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첫 번째로 A는 뭐라 그랬냐면 10 이하의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잖아요. 10보다 작은. 여러분 당연히 0부터 시작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몇 개예요? NA는 10개라고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자연수라고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B가 많이 헷갈리는데 B가 요 안에 공집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얘랑 다른 겁니다. 제가 옆에 하나 적어줄 텐데 얘랑 다른 거예요. 그렇죠? 얘는 집합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공집합은 따지고 보면. 그렇죠? 얘를 봤을 때 MB는 얼마인 거예요? 얘는 0인 거죠. 그렇죠? 왜? B가 공집합이야. 비어있는 집합이야 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죠? 얘는 뭐 한 거예요? 공집합이라는 집합 녀석이 B 안에 속하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그럼 얘는 B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얘가 마치 원소처럼 B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공집합이라는 애가 B 안에 원소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여기 안에 아무도 안 들어가 있는 빈반, 4반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도 사람 없는 반인 겁니다. 근데 이름은 있어요. 이해하시죠? 그럼 이거 원소의 개수 4개인 거잖아, 그렇지? 얘도 하나의 원소로 생각해서 하나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얘와 얘의 차이 알겠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NB가 1이고요. 그 다음에 C는요. 여러분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여러분들이 좀 못할 파트죠? 방정식 한지 오래돼가지고. 자 여러분 얘가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 우리 어차피 개수만 궁금해요. 얘 들어가는 애 다 구하라고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2차 방정식의 실수인 근의 개수는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D가 알려줍니다. 그렇죠? 어떤 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알려줍니다. 만약 얘가 0보다 크면요 해가 몇 개? 2개고요. 그렇죠? 실수해가 2개고요. 0이면요 실수해가 중근으로 1개를 갖고요. 그렇죠? 실수해만 따질 때예요. 허수 말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걸 개수만 궁금한 거니까 이 값을 계산해 보면 되겠다. D 값을 계산해 보면 1 빼기 4는 마이너스 3이고 얘는 0보다 작으니까 얘를 만족하는 실수 x의 개수는 0개가 나오겠다. 그렇죠? 그럼 C가 공집합이 되겠네요. 그렇죠? 텅텅 비어 있겠다. 그렇지? 얘를 만족하는 실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뭐가 나온다? NC가 얼마? 0이 나오겠다. 그렇죠? 이거 헷갈릴 테니까 지울게요. 이 문제는 요거에 해당되는 케이스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MB는 1이고 NA는 10이고 NC는 0이어서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온다? 11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잘 체크해 두세요. 보통 요거 0 빼먹어서 다들 틀릴 거고 요거 빼먹어서 다들 틀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으로 개념 하나만 더 나가고 문제 될 수 있는 것까지 좀 풀고 끝냅시다. 앞으로도 이런 템포로 나올 겁니다. 오늘이야 좀 쉬워가지고 쉬운 첫 개념이라 여러분들이 할만하셨겠지만 아마 집합도 뒷부분 가면 엄청 어려워요. 계산 같은 게. 그래서 제가 많이 풀어드리고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풀게 시키고 내가 풀어주고 그리고 내가 푼 거랑 비슷한 문제를 너네가 풀게 시킬 거야. 그래야 너네가 숙제할 때 아 이거 이렇게 풀었었지라고 생각이 들잖아.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수업 시간에 못 푼다고 뭐라 안 하니까
못 풀면 못 푸는 대로 끝나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슬슬 두 가지 집합에 대해서 함께 논하기 시작할 거야. 어떤 두 모임 있잖아. 두 모임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할 건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A라는 집합을 뭐로 할 거냐면 사람들을 모아둘 건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X는 수원고 학생, 요렇게 A라는 집합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내가 B라는 집합을 만들 건데 B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X는 수원고 1학년 학생, 요렇게 B라는 집합을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어때요? 이 B라는 집합에 들어가는 당연히 A에도 속해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A에 있는 학생들 원소들을 갖다가 이 중에서 몇 명만 뽑아서 B를 만들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A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죠? 얘의 부분이라는 겁니다. 얘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부분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의 정의는 뭐냐면 집합 A의 원소가 얘는 B라고 해야겠다. 집합 B의 원소가 A에 전부 속해 있을 때 집합 A를 집합 B를 A의 부분 집합이라고 불러. 이름 잘 지었다, 그치? 맞잖아. A의 일부분이잖아, B가, 그치? A에서 일부를 뽑은 거니까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면 집합 B가 A에 속해 해서 얘는 C자처럼 생긴 거예요. C자처럼 생긴 거. 아까 우리 봤던 기호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까 E가 있었고 C가 있었어요, 그쵸? 내가 아까 강조했어. 얘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야? 원소랑 집합 사이의 관계예요, 그렇죠? 얘가 얘에 속한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구성 요소다 이런 거고요. 얘는 이 기호는 언제 쓰는 거야?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인 겁니다, 그렇죠?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인 거예요. 무조건 얘도 오른쪽 방향으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가 더 큰 놈입니다, 그렇죠? 안 헷갈리는 방법. 입을 이쪽으로 벌리고 있잖아요, 얘들아, 그렇지? 얘가 더 큰 집합이라는 거야, 그렇지? 얘가 속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것도 해볼 수 있냐면은 이제 공집합을 한번 떠올려 보자. 얘들아, 정의가 뭐라고? 부분집합의 정의가 얘에 있는 원소 중에서 여기 있는 애가 여기 다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B에 속하는 원소가 A에도 다 속하 있으면 B가 A의 부분집합인 거야. 근데 얘들아 봐봐, 공집합 이 녀석 어때? 이 녀석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 그럼 얘는 너네가 어떤 아무 집합이든 데려와도 항상 이게 성립하겠다. 왜? 너네 이거 성립하는지 어떻게 확인한다고?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빠짐없이 여기 다 속해 있으면 된다고, 그치? 얘가 애초에 아무것도 안 갖고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여기 속한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런 관계는 항상 성립한다. 모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이겠죠. 왜? 부분집합의 의미가 뭐라고? 얘의 일부분을 뽑은 게 얘라고, 그치? 뽑아서 집합을 만들게. 다 뽑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다 뽑아서 새로운 집합 만들어도 일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집합 A, 즉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얘는 개념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두 집합이 같다라는 등호기호를 쓰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집합이라는 개념을 배웠으니까 사칙연산 할 때 쓰던 기호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갈 겁니다. 일단 등호부터. 다음 시간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같은 것도 할 건데 곱셈, 나눗셈은 사실 없고요. 등호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집합의 등호는 그럼 어떻게 정해야 할까? 우리 새로운 개념적인 걸 배울 때마다 원래 기호부터 정의하는 거야. 우리 지금 포함된다, 부분집합이다 기호 2개 배웠잖아, 그치? 그리고 우리 행렬 배웠을 때 기억나?
행렬 배웠을 때도 두 행렬이 같다가 뭔지를 어떻게 정의했어? 모든 자리가 일치하면 두 행렬이 같다 그랬어, 그렇지? 크기가 똑같고 모든 자리가 일치할 때 두 행렬이 같아요.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 그렇지? 그런데도 정의했었어. 집합이 같다는 건 뭐겠어? 구성 요소가 완벽히 일치하면 그게 같은 집합이겠지,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책에도 정의가 나오지만 되게 당연한 거야. A는 B, 어떨 때? 두 집합은 어떨 때 같다? 구성 요소가 일치, 원소가 완벽히 일치할 때 두 집합이 같다라고 말하겠지. 되게 당연한 소리인 거야. 오케이? 자, 부분집합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부분집합은 뭐라고? 얘에 있는 원소가 얘에 다 속하면 된다고, 그치? 그럼 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얘가 내 부분집합, 내 아들들을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되는 거야? 내 원소들 중에서 일부를 골라가지고 새로운 집합을 만들면 걔네들은 다 나의 부분집합일 거야, 그치?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뽑아서 만든 나 자신도 나의 부분집합이 된다 그랬잖아, 그치? 얘들아, 근데 그건 부분집합을 하기 좀 그렇지 않아? 부분집합의 말뜻이 뭐야? 부분이잖아, 부분.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A는 1, 2, 3이 있어. 그럼 얘 부분집합을 쌤이 다 적어볼게, 얘들아. 가장 먼저 뭐 적으면 되냐면 공집합 적으면 돼. 얘는 누굴 갖고 오든 부분집합이라고 그랬어, 그치? 그 다음에 하나만 뽑아서 집합 만들어 볼까? 그럼 뭐도 있겠어? 집합 1, 집합 2, 3 이런 애들이 다 얘의 부분집합이겠지, 그치? 얘 일부만 뽑아가지고 집합을 만들어 놨잖아, 그치? 이해돼요? 두 개를 뽑아서 만들면 1, 2, 1, 3, 2, 3 이런 애들도 다 얘의 일부분을 뽑아서 만드는 거니까 얘네들도 다 얘의 부분집합이겠다. 인정? 그 다음에 다 뽑아도 된다 그랬잖아, 그치? 다 뽑은 얘마저도 사실은 얘의 부분집합이라고 정의하긴 해. 마음에 안 들잖아, 얘들아. 근데 이게 어떻게 부분이야? 다 뽑은 건데, 그치? 그래서 새로운 용어를 하나 쓰는데 뭘 쓸 거냐면 진부분집합이라는 용어가 있어. 진짜 부분집합이라는 뜻이야. 당연히 누구만 제외했겠어? 요 녀석을 빼면 A의 진부분집합이야. 이해돼? 얘는 A의 부분집합이긴 하지만 진부분집합은 아닌 거야. 이해돼? 진부분집합이랑 부분집합이 어려운 개념이 아니야. 진부분집합은 뭐라고? 부분집합은 거의 다 진부분집합인데 나만 빼면 되는 거야. 자기 자신만 빼면 되는 거야. 그치? 이해돼? 그러면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보다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하나 적겠다. 그치? 이해되지? 무슨 말이지? 요거 하나만 빼면 된다는 거야. 얘만 진부분집합이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뭘 할 거냐면 이제 그럼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 있을까를 배워보고 끝낼 거야. 얘가 어려워서 그리고 니네들이 싫어하는 경우의 수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한 번 찍고 수요일에 또 할 거야. 그래야 너네가 왜 이 공식이 나오는지 이해가 될 거야. 자, 나 지금 전체 집합을 집중해서 보고 있어. 얘 중에서 원소를 뽑아서 부분집합을 만들 거야. 오케이? 이해되지? 여기서 일부 뽑아서 만든 게 부분집합이라며. 그럼 내가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몇 개인지가 궁금한 거야. 얘 몇 개 나왔어, 얘들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나왔어, 그치? 진부분집합은 몇 개인 거야, 그러면? 7개인 거야, 만들 수 있는 게, 그치? 나 자신만 빼래잖아, 그치? 이해해요? 그러면 내가 A의 원소의 개수가 n개일 때 미지수 n개 몇 개인지 몰라. n개일 때 부분집합을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공식을 알려줄 거야. 왜 그렇게 되는지도 한 번은 두 번 설명해줄게. 다음 주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번 주 수요일까지. 그럼 봐봐, 내가 쇼핑을 한다고 생각해, 얘들아. 부분집합 어떻게 만든다고? 여기서 골라 담기 하는 거야, 그렇지? 골라 담아서 부분집합 B를 만들어 본다고 생각해. 내가 여기서 쇼핑 카트 끌고 앞으로 가는 거야. 봐봐, 나 1 고민하겠지. 1 앞에서 담을까 말까, 그치? 내가 고민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야? 2가지야, 그치? 1을 담거나 안 담거나, 그치? 요 카트에다가. 그럼 얘에 대해서 고민하는 가지 수 몇 가지일까? 2가지로 고민할 거야, 그치? 이해돼? 그 다음에 쇼핑 카트 끌고 2까지 왔어. 얘도 뭐 하겠어? 담을지 고민해보는 거야, 그치? 그러면 담을 수도 있고 안 담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고민이 몇 가지야? 2가지야, 그치? 그 다음에 쇼핑 카트 끌고 3에 왔어. 얘도 담든 안 담든 2가지야. 얘들아, 왜 곱하고 있는지 알겠지? 이거 티셔츠, 이거 바지, 이거 안경 다 고르는 가지 쓴 거야, 그치? 다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각자니까, 그치?
그러면 내가 어느 품목에 가든 계속 두 가지 고민이 쌓일 거고 내가 근데 원소를 n개 가지고 있잖아, 그렇지? 그럼 나는 두 개 고민을 n번 하겠다. 그럼 얘네들을 다 곱한 얘는 2의 n제곱까지가 나오겠다. 이해되세요? 결국 너네는 공식만 외우면 되긴 하는데 이 원래를 이해하고 있어야 요거 심화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이해됐나요? 왜 2의 n제곱까지인지? 다음 수업 시작 때 이거 또 설명하고 시작할 거니까 이해가 오늘 숙제는 이걸로 안 나갈 거야 얘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됐더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얘들아 그러면은 진부분 집합은 몇 개인 거야? 2의 n제곱 빼기 1.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의 부분 집합 개수 몇 개? 얘가 부분 집합 개수인 거고 만들 수 있는 얘가 뭐다? 진 부분 집합의 개수인 거야. 얘 맞나 확인해볼까? 원소 개수 몇 개야? 3개야, 그치? 아까 몇 개 나왔어? 8개 나왔잖아, 그치? 2의 세제곱까지 나왔다, 그치? 그럼 요거 몇 개 나오겠어? 5개면 몇 개 나오는 거야? 부분 집합 2의 5제곱이니까 32개 나오는 거고, 그치? 문제에서 진짜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줘라고 하면 몇 개라고 답하면 되는 거야? 31개라고 답하면 되는 거야, 그치? 얘들아 여기서 또 나아가서 다음 개념이 있거든? 근데 그거는 이거에 대해서 다음에 시작할 때 한 번 더 설명해주고 이 다음에 대한 사고를 해보자, 오케이?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 얘들아 첫 수업이라서 쌤이 좀 저른 거 같은데 앞으로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할 거야. 너네한테 문제 풀 기회를 조금 더 많이 주고 개념 좀 자세히 설명해주고 이미 너네가 앞에서 원방이랑 도형의 이동 어려웠던 것들도 내가 어떻게든 복구시켜줄게, 알겠지? 그래서 숙제는 얘들아 우리 1단원 했잖아. 1단원 방금 했던 건 제외야. 방금 부분 집합은 숙제로 안 나갈 거야 얘들아. 그러면 개념편 몇 초까지? 107초까지. 그 다음에 유형편은 우리가 방금 필수 예제 4번까지 한 거잖아. 그렇지? 유형편도 똑같겠다. 그럼 몇 초까지지 그러면? 몇 문제 안 될 거야? 42, 40 잠깐만요. 43초까지 42, 43만 풀면 돼. 오늘 숙제도 적다, 그치? 개념편도 시작을 적어줘야겠구나. 개념편은 시작 몇 쪽이야 얘들아? 맨 앞이 몇 쪽이야? 103쪽부터? 오케이. 그러면 개념편 103부터 숙제 몇 문제 없으니까 얘들아 꼭 풀어봐, 알겠지? 103에서 107 유형편 42에서 43쪽. 오케이, 고생했어 얘들아. 여기까지 하자.